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5일 저녁 7시입니다. 작년 여름에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회사를 그만두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변인을 맡았다가 한 일주일 뒤에 그만둔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둔 이유에 대해서는 메시지 관리를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가짜 수산업자의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든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근데 이분이 한 1년여 동안 잠잠하고 있다가 오늘 페이스북에 짤막한 글을 올렸는데 이게 SNS에서 아주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글 자체는 참 잘 쓴 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담긴 내용이 윤석열 현 대통령의 성격이나 어떤 스타일과 관계된 것을 지적한 내용이라서 전 대변인이 이런 글을 써도 되느냐 하는 생각도 들 것이고, 오죽하였으면은 이런 걸 썼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 것 같습니다. 이동훈 씨는 52살입니까? 50대 초반이고 정치부 기자 논설위원회를 거쳤으니까 정치판에 아주 밝은 사람이고, 이동훈의 촉이라는 유튜브 프로도 가지고 있었던 아주 저명한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글도 딱 정리된 글을 쓴 겁니다. 그런데 이 글을 읽어보면은 뭔가 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페이스북에 쓴 건데요. 자긍공벌 한자로 썼습니다. 자긍공벌 하고 이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스스로 공을 자랑하고, 그 다음에 한자로 분기사지이 불사고, 그 자신의 지혜만 믿었지 옛것을 본받지 않았다. 이렇게 딱 풀이를 했습니다. 한자를 쓰고 그 내용을 이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스스로 공을 자랑하고 그 자신의 지혜만 믿었지 옛것을 본받지 않았다. 아마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글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이어갑니다. 항우가 왜 실패했나? 사마천의 간단 명료한 진단이 가슴을 때립니다. 1시간이면 혼자서 59분을 이야기합니다. 깨알 지식을 자랑합니다. 다른 사람 조언 듣지 않습니다. 원로들 말에도 나를 가르치려 드냐며 화부터 냅니다. 옛 일로부터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습니까? 5년 졸망 기국, 5년 만에 쫄딱 망했습니다. 우연찮은 5라는 숫자가 한 번 더 가슴을 때립니다. 누군가의 얼굴이 바로 떠오릅니다. 큰일입니다. 여기는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항우와 유방이 싸워서 천하의 패권을 다투다가 결국 항우는 몰락하고 유방이 천하를 통일해서 한고조가 되었는데 그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윤석열 생각이 떠오른다면은 그건 합리적 추리라고 보이는 게 마지막에 누군가의 얼굴이 바로 떠오릅니다. 큰일입니다. 이렇게 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걸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긍공벌, 스스로 공을 자랑하고, 분기사지이 불사고, 그 자신의 지혜만 믿었지 옛것을 본받지 않았다. 항우가 왜 실패했나? 사마천의 간단 명료한 진단이 가슴을 때립니다. 나 때문에 이긴 거야. 나는 하늘이 낸 사람이야. 1시간이면 혼자서 59분을 이야기합니다. 깨알 지식을 자랑합니다. 다른 사람 조언 듣지 않습니다. 원로들 말에도 나를 가르치려 드냐며 화부터 냅니다. 옛일로부터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습니까? 5년 졸망기국, 5년 만에 쫄딱 망했습니다. 우연찮은 5라는 숫자가 한 번 더 가슴을 때립니다. 누군가의 얼굴이 바로 떠오릅니다. 큰일입니다. 뭐 누가 봐도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글인데, 그렇다고 그 증거를 남기지 않고 상당히 교묘하게 쓴 글입니다. 이분이 좋은 직장, 좋은 자리를 버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변인으로 나섰다는 것은 상당한 정치적 야망이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일주일 만에 그만둔 과정에 불만을 품고 이런 글을 올렸다라고 생각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그 짧은 기간이지만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당시에 모시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시국을 보다가 요사이 그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나라를 걱정해서 이렇게 글을 썼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항우와 유방 모든 조건에서는 항우가 이기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지적한 대로 항우는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의 용맹밖에 모르는데, 유방은 리숙하면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썼죠. 특히 한신을 전략가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긴 겁니다. 한 사람은 단독 플레이 하다가 지고, 한 사람은 팀워크가 좋아서 이겼습니다. 물론 천하통일을 한 유방은 항고조가 되고 나서 1등 공신인 한신을 경계를 해가지고 한신을 결국 모함에 걸어서 죽이죠. 그때 한신이 한 말이 토사구팽 아닙니까? 토사구팽. 잡을 토끼가 없으면은 개를 삶아 먹는다는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에서 남의 말을 잘 안 듣는다는 이야기가 지금 정평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증명하는 몇 가지 사례도 있는데, 저는 청와대 이전 과정을 살펴보면서 정말 남의 말을 안 듣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실감을 했고, 이준석을 몰아내는 과정에서 또다시 그와 같은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청와대에 들어가면은 다 남의 말 안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청와대가 고중군고르니까 중인환실에 있는 옛 국방부 쪽으로 대통령실을 옮기면은 지나가는 사람도 저기 대통령이 저기서 근무한단다 하면서 감시를 할 것이다. 그러면 소통도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남의 말을 잘 안 듣는다는 이런 인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글이 나왔는데, 역대 대통령 중에 남의 말을 제일 잘 들은 사람으로 기록되는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군인 출신이므로 제도적으로 남의 말을 듣는데 단련이 된 사람입니다. 군 지휘관이 혼자서 결정하지 않고, 군에는 참모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인사참모, 정보참모, 그리고 작전참모, 그 다음에 뭐 행정 담당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지휘관에게 보고를 하고, 지휘관은 선택을 하면 되는 이런 구조가 군대 구조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 세 대통령 시절에 의외로 그 민주적인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남의 말을 참 잘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박정희 대통령도 말년에 가면은 남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부터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분으로 여기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바꿀 수가 있느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의 성격이나 스타일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노력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도모해야 합니다. 그것은 견제죠, 견제. 윤석열 대통령은 원래부터 저런 분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견제장치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견제장치가 사실은 당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국민의힘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처럼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윤석열 대통령과 마찬가지의 헌법적 정당성을 갖고 있습니다. 뽑힌 사람이니까. 그런데 요사이 국민의힘이 이준석 당대표 몰아내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안에 그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 참 좋은 사람들 많았는데 다 난쟁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집행부서가 되고 말았습니다. 거수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힘을 아주 힘없는 정당으로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찾아가서 청와대 이전 너희 이 부작용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출퇴근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근사한 대통령실을 신축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또는 이준석 당대표를 이런 식으로 몰아내면은 결국 윤석열 당신이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일동공신을 이런 식으로 몰아내면 안 됩니다라고 건의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분 말대로라면은 1시간이면 혼자서 59분을 이야기합니다. 깨알 지식을 자랑합니다. 다른 사람 조언 듣지 않습니다. 원로들 말해도 나를 가르치려 드냐며 화부터 냅니다. 옛일로부터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이라면은 뭐 가까이서 관찰했으니까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보수 세력은 보수 세력대로, 국민들은 국민대로 별도의 대책을 강구를 해야 합니다. 이걸 기정사실로 보고 이건 고칠 수 없다고 보고. 감사합니다.